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팅커캐드로 만든 손을 3D 프린터로 출력도 해보고 오픈소스에 대해서도 배워봤어요. 오늘은 3D 프린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기술과 3D 프린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미국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로봇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로봇들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위험한 길을 이동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럿이 협력해 일을 처리하기도 한답니다. 혼자 운전하는 자동차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교통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차로 선택과 속도를 조율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멈추기도 하지요. 인간이라면 어려워할 좁은 공간에 주차하는 것도 자율주행 자동차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만든 이 페퍼라는 로봇은 15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서빙도 하고 대화도 가능하죠. 이상 클로바 인공지능 성우 하준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때요? 진짜 기술의 발전을 느낄 수 있었나요? 우리는 이제 3D 프린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3D 프린터의 아이디어는 1981년 일본 고다마 히데오라는 분이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빛으로 굳는 액체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의 가능성을 제안하지요. 이후 미국 가구회사를 다니던 척 허리 최초의 산 영화를 이루어내요. 이분은 세계 최고의 3D 프린터 회사의 하나인 3D 시스템즈를 설립합니다. 빛으로 굳는 액체 플라스틱을 원료로 레이저로 물건을 층층이 쌓아 만들도록 되어 있는 이 최초의 3D 프린팅 기술은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실을 고온으로 녹여 물건을 만드는 FDM 방식이 스코크럼에 의해 탄생합니다. 이분이 만든 스트라타시스는 현재 세계 1위의 3D 프린팅 기술을 가진 업체로 성장합니다. (1994년에는)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미세 플라스틱 분말을 레이저로 고치며 프린팅을 하게 되는 SLS 방식의 3D 프린터가 등장하였습니다. SLS 프린팅 방식은 금속으로 된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별도의 프린팅 지지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영국의 아드리안 보이어 박사는 플라스틱 실을 녹여 만드는 개방 기술 3D 프린팅 개발 프로젝트인 램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램랩 프린터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또 판매하는 등의 상업적인 이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3D 프린터들은 모두 램랩 프로젝트에서 유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네이버에서 제공한 클로바 AI 성우를 이용한 영상이었습니다. 3D 프린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특별히 3D 프린터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같이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균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나무를 가지고 귀여운 문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 문어를 만들어 보는데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건데요. 자, 어디 한번 저랑 함께 만들러 가시죠. 자, 일단 문어를 그릴 거예요. 아우. 아우. 진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다가는 진짜 이거 1년도 넘게 걸리겠네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거?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예, 이거 나무를 가지고 지금 문어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손으로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게. 당연하죠. 손으로 하니까 힘들죠. 그럼 어떻게? 짠. 오, 이게 뭐예요? 이거 3D 프린터로 만든 문어예요. 어때요? 오. 귀엽죠? 네.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이런 도구들을 쓸 필요 없이 3D 프린터만 이제 배울 줄 알고 다룰 줄 안다면은 귀여운 문어도 한 번에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가 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모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3D 프린터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프린터는 이렇게 종이를 출력하는 2D를 출력하는 그런 프린터인데요. 3D 프린터는 입체를 출력하는 그런 프린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종이를 단면으로 이제 여러 장 겹치면은 두꺼워지잖아요. 그런 방식이랑 똑같이 이렇게 3D 프린터로 만든 출력물들은 이렇게 한 층씩 쌓아 올려서 이렇게 이런 입체를 한 번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3D 프린터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3D 프린터를 배워야 되고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디에 3D 프린터가 활용되고 있는지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한 친구가 이제 만들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컴퓨터로 모델링, 팅커캐드나 뭐 이런 다른 모델링을 해서 이제 그 아이디어 구상한 것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 공유 사이트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델링들을 찾아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한 다음에 그 3D 데이터를
이렇게 3D 프린터에다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이 되는 시간 동안 이 친구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3D 프린터에서 자기가 맨 처음에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3D 프린터를 우리가 다룰 줄 알게 되면은 기존의 생산 방식보다 이제 과정이 단축되고 그로 인해서 생긴 시간 동안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3D 프린터를 배워두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서 3D 프린터가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 3D 프린터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 그 다음에 건축, 인체, 제조, 예술 분야 총 크게 보면은 5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3D 프린터로 출력된 그런 음식을, 디저트 같은 그런 음식들을 사람들이 바로 먹을 수가 있고요. 재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초콜릿도 있고 설탕도 있고 시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스타 면 같은 것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출력을 해서 독특한 모양의 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건축 분야인데요. 건축 분야는 어디에 활용이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가 많을 텐데,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친구가 살고 있는 그 집 자체를 3D 프린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를 재료로 해서 바로 집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3D 프린터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분야인데요. 이제 제조 분야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무게 절감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3D 프린터로 자동차도 만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를 이제 대중화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체 분야인데요. 인체 분야에서도 3D 프린터가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로 예를 들면은 인공장기예요. 인공장기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그것들을 의사들이 실제 환자에게 수술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용도로 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인공장기를 수술을 연습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실제 환자에게 수술을 했을 경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요, 성공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이제 함몰된 두개골 같은 경우에 이제 스캔을 통해서 그 함몰된 부분의 모양을 이제 3D 데이터로 만들고 그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그 함몰된 부분에 이제 3D 프린터 출력물을 덮어서 원래대로 원상복구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분야인데요. 예술 분야에 3D 프린터가 들어오면서 손으로 만들던 예술가들이 손이 아니라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게 되고, 손으로 만들기 힘들었던 그런 까다로운 작업들도 모델링을 통하고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더 어렵고 더 멋있고 화려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혹시 어떤 거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시겠죠? 크게 보면은 이제 총 4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FDM 방식, 이게 가장 대중적이에요. 그 다음에 SLA, 그리고 SLS, 그 다음에 DLP 방식으로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은 FDM 방식이에요. FDM 방식은 우리가 가장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의 방식인데요. 그 필라멘트라는 주 재료를 가지고 이제 프린터에서 한 층 한 층씩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든 이런 프린터를 만드는 게 바로 FDM 방식 프린터예요. 이 프린터의 장점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다른 프린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도 저렴해서 다루기도 쉽고 혼자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면은 적측면이 이제 좀 두껍기 때문에 표면이 좋지 않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대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요. 서포터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은 이 서포터가 생김으로써
이제 이걸 제거를 해야 되고요. 제거를 해야 되면은 또 다시 이 표면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후 가공 공정이 필요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프린터에 비해서 속도는 느린 편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거를 산업화보다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SLA 방식의 프린터인데요. SLA 방식은 광경화성 수지 적층 조형이라는 이름이에요, 한국어로. 근데 이거는 주 재료가 레진, 액체로 된 레진이 주 재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프린터 위에서 이제 레이저가 이렇게 그림 사진처럼 쏘여지게 됩니다. 이게 UV 레이저고요. 이 레이저가 단 부분에 있는 그 액체는 굳게 돼요. 이렇게 딱딱하게 경화가 돼서 이제 이게 한 층 한 층씩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층 방식은 같은데 얘네들은 FDM과 다른 점은 정밀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결이 잘 안 보이는, 거의 안 보이는 데까지 표면이 고운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레진은 이제 물로 씻기는 게 아니라서 알코올로 따로 세척을 해줘야 돼요. 출력물을 떼고 그 다음에 그 출력물을 알코올에다가 다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대도 제거를 해주고 그 후에 이제 경화기 UV 램프가 있는 그 경화기에다가 넣고 이제 경화를 해줘야지 완전한 약간 이렇게 완성된 그런 출력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과정은 조금 까다로운데 이제 결과물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조금 비싼데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 자체가 뭐 다른 FDM 방식의 뭐 이런 필라멘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비싸요. 뭐 키로당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재료도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조금 비싸서 개인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뭐 기업이나 그런 데서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SLS 방식인데요. SLS는 SLA 방식이랑 비슷한데 재료만 다르다고 보면 돼요. 이제 얘는 이름이 선택적 레이저 소결 조형, 그러니까 파우더 가루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쏘여서 경화를 시키는,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이 SLA에서는 레진 액체가 주 재료였고 얘네들은 모래 가루같이 고운 입자로 된 그런 파우더 가루가 주 재료예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고 레이저가 지나간 자리가 딱딱하게 굳어서 이게 한 층 한 층씩 내려가고 한층 내려가고 파우더가 쌓이고 레이저가 한번 쏘이고 내려가고 쌓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런 프린터 방식입니다. 장점은 얘네들은 지지대가 필요가 없어요. 서포터라고 말하는 그 지지대가 얘네들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금속 재료가 얘네들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오토바이, 비행기 뭐 이런 데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 SLA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단점은 기계 자체가 가격이 일단 비싸고 그 다음에 파우더 가루도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금속 출력물을 뽑았을 때 출력이 되는 건 좋은데 이것도 출력을 하고 나서 그 후처리라고 해야 되죠. 이제 이거 출력을 하고 나서 파우더 가루를 다 일단 없애고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금속 출력물은. 이런 과정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DLP 방식인데요. DLP 방식은 약간 조금 다른 게 마스크 투영 이미지 광경화 조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이제 UV 램프로 이제 경화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그림 사진 이미지를 보시면은 밑에서 빛을 쏴줘요. 그게 UV 램프에서 나오는 그 빛을 쏘는데 그 중간에 가리는 가림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림막에서 내가 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동그란 부분만 빛이 통과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주 재료가 되는 레진이 있는데 이 레진통에 경화가 그
빛을 통과한 부분만 경화가 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출력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거꾸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장점은 SLA와 비슷하게 정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깨끗한 그런 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균일한 속도로 빠르게 잘 나오고요. 단점은 얘도 개인용으로 아직 사용하기에는 조금 비싼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얘도 마찬가지로 비싸서 이제 개인보다는 기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 제작용이나 뭐 주얼리 반지 제작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3D 프린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4가지 종류가 있었죠. FDM 방식은 필라멘트라는 재료를 한 층 한 층씩 적층하는 그런 방식의 프린터고요. 가격이 저렴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편화가 많이 된 그런 프린터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SLA 방식과 DLP 방식은 주 재료가 레진이라는 액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라든지 UV 램프를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굳히는 그런 방식의 프린터입니다. 그 다음에 SLS 방식은 이제 가루가 주 재료고요. 그 가루로 이제 서포터, 지지대가 필요 없는 그런 프린터고요. 금속도 출력을 할 수 있고 뭐 플라스틱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워본 3D 프린터 종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4차 산업 기술을 토대로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could be better than delicious, creamy chocolate? How about a 3D printer that can gin up this sweet confection in any design you want? The candy company Hershey's has partnered with 3D Systems to create a machine to do just that. So it looks easy because you can see that we're doing it here today, but in actuality it's really quite complex because chocolate has much different melting and cooling properties than say something like plastic. So what goes into this? Is it you put in a software program to make the kind of shape that you want? All of the inputs for what goes into the printer is a CAD file. So right now we've got a CAD designer that's creating the designs that we print, but we also have scanning technology. So working with 3D Systems, they have some very sophisticated scanning technology which allows us to scan things. So potentially I could take your picture and then print that out on a chocolate bar. And I notice a lot of the stuff that you have is two-dimensional rather than three-dimensional. Yeah. One of the reasons that we've experimented with some of the two-dimensional designs is because it prints relatively quickly. So we've done some tests in Chocolate World, and what we really want people to do is go there, interact with the technology,
be delighted by it, buy something and leave. And if it takes them a half an hour for it to print out, that's probably going to detemper the enthusiasm. Can you print anything? Just about. This is the extrusion technology right here, which is different than, say, the powder-based technology. Something that hangs out, that has an overhang, would actually have to have some kind of support below it. But in general, we could pretty much print anything that you could print with a plastic printer in chocolate. It looks very similar to a standard 3D Systems printer, but it's heavily modified. We review a lot of different 3D printers at TechCrunch, but this is probably the most delicious one that we've ever had. Well, I'll make sure that we put you on the mailing list when it's ready for sale. "3D printing is changing what it means to work with our hands. It has been used in medicine, food, and even to build homes. Pottery is typically made using our hands. So what can 3D printers do that we can't? And how can they change the kind of pottery we make?" Taekyam Lee is a designer and researcher who is combining technology with this handmade craft, turning it into something new. With no prior background in robotics, he taught himself to build and use 3D printers to create ceramic pieces. It all started when Taekyam graduated from graphic design school. He no longer had access to their studios, so he bought a do-it-yourself 3D printer. Like when I started working with this one, the tool wasn't even available. So I decided to make my own tool. First printer took about a few months to put it together and then properly run it. Once I learned how to work with 3D printers, I decided to build one dedicated for clay. People may think I'm a kind of computer guy, but I'm not really. I'm really good at working with hands. I think that helped me to use this kind of making this tool. His tools could change the way we work with clay. Taekyam loves all things letters, fonts, and signage. A letter's complex shapes can now be created thanks to the intricate designs of his printers. Mainly, graphic design is about communication.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we use kind of signs. His process tests the strength and intricacy of the printer and the clay. My first assumption was actually the simple shape survives better during the printing process and firing process, but I was wrong. Actually, the details and the more complex pattern on the surface helps to keep its shape. So one of my latest exploration is about designing complex kind of repetitive pattern, like a surface pattern.
So like it could be survived better. First of all, I need to design something on computer, which is using CAD software. And when design is done, you need to export it as STL file, which is stereo lithograph. It's going to create a triangular mesh. It has the X, Y, Z values, so it knows where to move this kind of machine's arm or nozzle. I have a 5-foot tall giant printer, so load the clay to the canister. And in this case, I have to be careful because I don't want to add any big air bubble in it. Like small air bubbles will be fine, but I just do this manually. It's not just kind of clicking and then I can stay away because I have to, basically the next step is babysitting. I have to next to the printer and then check, make sure everything's right. If something happens, I need to kind of kill the job and then start over, or, you know, I don't know what might happen. When it's completely dry, I can fire it, and then glaze it and fire it again, which is cone 6, 2232 Fahrenheit. Because I'm a designer, many people ask me, you know, like how it can be functional, how it can be useful, how it can be practical. So I've been always thinking about those as well. But as I said, I just love explorations. I think now I know like a lot about this field, how it can be used. I'm thinking it can be used for kind of public sculpture, or it can be even used for signage. I'm always looking for some exhibition opportunities. Taekyom says that good design is about communication. The more inventive his pottery is, the easier it will be for him to find new ways to use design to communicate. "3D printers probably won't be replacing humans for a long time. We are learning that they don't necessarily do our jobs better, just differently." Taekyom's pottery doesn't tell us to replace how we do things, but explore ways to add on to them.